민서가, 지금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병원인데 와줄 수 있니? 아버지, 지금 빨리 와 있어서 못 가요. 비행기 위약금이 너무 비싸요. 4일 뒤에 갈게요. 아빠, 저도 방금 오빠한테 들었는데 의식은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괜찮으신 거죠? 저희 여행 끝나고 갈게요. 응, 그래, 끊는다. 휴,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나 보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세 박상훈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해외여행을 떠난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침, 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은 발리에서 보내는 휴가가 더 중요했나 봅니다. 아, 지금 저희가 발리에 와 있어서요. 위약금도 있고 일찍 돌아가는 항공편도 없네요. 나중에 가도 되죠?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제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중국집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작했던 작은 가게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저는 이 가게를 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아들은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며 저에게 지원을 받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을 따로 뽑았는데 그 직원이 바로 준호입니다. 사장님, 중식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10년 전 22살의 청년 준호가 찾아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다는 그의 사연에 제 아이들이 투영이 되어 마음이 쓰여 일단 써보기로 했는데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그는 32살의 성인이 되어 우리 중식당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첫날부터 놀라운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5시 오픈 시간보다 30분 일찍 와서 주방을 깨끗이 청소했고 손님들에게도 항상 친절했습니다. 특히 요리에 대한 그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고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게는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게가 어려울 때도 준호는 한 번도 월급을 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월급을 자진해서 깎아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 가게는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우리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잘 되는 중식당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석이와 딸 수연이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어느 날 민석이가 갑자기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어두운 표정이었고 옷차림도 허름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1년 전 시작한 사업이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이 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민석이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이 가게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민석이는 첫날부터 이상한 제안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를 줄이고 가격을 올리자
인테리어를 현대식으로 바꾸자. 심지어는 프랜차이즈화를 하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준호 씨,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준호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10년 동안 이 가게를 위해 헌신해 온 준호를 마치 단순한 종업원처럼 대했습니다. 반말을 사용하고 중요한 결정에서 제외시키려 했죠. 이제 제가 이 가게를 물려받을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요. 준호는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민석이의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 손님들의 평가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저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30년 동안 이어온 이 가게의 전통과 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고민이 곧 더 큰 시련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을요. 민석이가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같이 프랜차이즈 전환을 이야기하던 아들은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자료 좀 보세요. 이 프랜차이즈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가맹점으로 전환하면 매출이 3배는 뛸 거래요. 아들이 내민 자료에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시스템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30년간 지켜온 가게가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자료였습니다. 지금 우리 가게는 너무 올드하잖아요. 젊은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러다가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때 준호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 개발한 요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중식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메뉴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새로 연구한 메뉴입니다. 젊은 손님들의 입맛에 맞추되 우리 가게만의 특색은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민석이는 그런 준호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정해진 메뉴만 하면 된다며 새로운 시도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뭘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해요? 이제는 시스템이 전부라고요. 요리사의 솜씨 같은 건 옛날 얘기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이 가게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아온 시간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결단을 내려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민석이의 재촉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문득 아내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가게는 우리의 전부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자부심이자 열정이 담긴 곳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민석이는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꺼낸 후 점점 더 가게 일에 무신경해졌습니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것은 물론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버지, 이런 식의 장사는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요즘 손님들은 빨리빨리 먹고 나가길 원한다고요. 손님들이 음식 맛에 대해 문의를 해도 대충 대답하고 정성스레 요리를 설명하는 준호의 모습을 보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주문 받고 음식 내고 계산하면 되는 거지. 특히 가장 마음 아픈 것은 30년 동안 우리 가게를 지켜준 단골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장님 왔네. 오늘은 뭐가 제일 맛있나? 메뉴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런 민석이의 태도에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눈에 띄게 감소했고 가게 분위기도 전과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민석 씨가 요리도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아요. 레시피대로만 하면 된다면서. 준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고 손님들의 취향을 연구하는 준호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가 주방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의 주문을 잘못 받아 다른 음식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더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이 주문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순간부터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장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게에 담긴 30년의 정성과 진심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매일 밤 끓이는 육수도 매일 아침 다듬는 재료도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피로가 쌓여갔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몸이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준호는 이미 와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제가 할 테니 들어가서 쉬세요. 평소 같았으면 괜찮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정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방 한가운데서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여보세요. 119죠? 급히 좀 와주세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입원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졸중이 왔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지금 쓰러져서 병원이야. 빨리 병원으로 와줘. 지금 발리에 와 있는데 위약금도 있고 비행기도 없고 준호 씨 있잖아요. 5일 뒤에 갈게요. 딸에게도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있다고 했고 민석과 똑같은 이유를 대며 며칠 뒤에 온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더 아파왔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더 큰 아픔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준호는 밤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사장님,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가게 일도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푹 쉬세요. 준호는 병원과 가게를 오가며 헌신적으로 저를 돌봤습니다. 밤에는 병실을 지키고 낮에는 가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피가 아닌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이 때로는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병실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난 30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가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리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민석이와 수연이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선물 가방을 들고 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발리 면세점에서 산 영양제예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제 얼굴색이 좋아 보였다는 건 그만큼 제 상태가 심각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실 바닥에는 아직도 준호가 밤새 누워있던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면 가게 일 때문에 여쭤볼 게 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요. 병문안을 온 자리에서조차 가게 이야기를 꺼내는 민석이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준호 씨 혼자 가게 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오빠가 가게를 맡아서 하면 어떨까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가게를 지키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병원비며 가게 운영비도 모두 준호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좀 피곤해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서는 자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누가 저를 책임져 주었는지, 누가 진정으로 저를 걱정했는지를. 사장님,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죽을 끓여왔어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병실을 찾아온 그였습니다. 자식들은 선물만 두고 가버렸지만 정작 제가 필요한 것을 가져온 건 준호였습니다. 어휴,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지. 가게는 어떻게 하고?
괜찮습니다. 직원들도 잘 따라주고 있고, 단골 손님들도 사장님 걱정하시면서 매일 안부 물어보세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갔습니다. 그 붉은 노을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헌신적인 간호는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밤에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의 정성 덕분에 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재활운동하는 날이에요. 제가 모시고 가드릴게요. 아니야. 넌 가게 일도 있을 텐데. 걱정 마세요. 점심시간 전이라 한가해요. 직원들도 잘 알아서 하고 있어요. 사장님 건강이 더 중요하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준호는 계속해서 가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매일 안부를 물어보고 빨리 돌아오시라고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제는 박 여사님이 오셔서 사장님 건강 걱정하시면서 울먹이셨어요. 30년 단골이신데 사장님 음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반면 민석이와 수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병문안이라기보다는 가게 일을 의논하자는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신데 가게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푹 쉬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이 가게를 과연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할지, 피로 이어진 자식이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을 선택해도 되는 것인지. 사장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만든 보양식 가져왔어요. 예전에 사장님이 가르쳐주신 레시피에 제가 조금 더 연구를 더했습니다. 준호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문득 30년 전 이 가게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제 모습이 지금의 준호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에 온 정성을 다하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밤이 깊어가도 준호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퇴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민석이와 수연이가 또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게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퇴원하시면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가게는 제가 맡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민석이의 말에 수연이도 거들었습니다. 준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맞아요, 아빠.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오빠한테 가게를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이제 그만 보내세요. 어차피 우리 가족 가게인데 이제는 가족끼리 꾸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게를 위해 헌신해온 준호를 그들은 그저 일시적인 직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결정해 주세요. 퇴원하시면 바로 가게 운영권을 이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자식들의 태도는 냉정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의 일은 까맣게 잊은 듯했고 오직 가게를 물려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솔직히 준호 씨가 너무 나서는 것 같아요. 아버지 병원비도 자기가 내고 가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요? 수연이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준호를 의심하는 근거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효도 제대로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잘 모시고 가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이 가게를 지켜온 준호, 제가 쓰러졌을 때 밤낮으로 간호해준 준호, 이제는 그에게 진정한 보답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다. 내일 저녁에 다들 가게로 모여라.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퇴원 수속을 도와주었고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가게로 가자고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의사 선생님도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제 고집을 알고 있던 준호였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말했잖아. 오늘 저녁에 다들 모이기로 했으니까. 가게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10년 동안 준호가 지켜온 이 가게는 제가 쓰러진 후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요? 민석이와 수연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분명 가게를 물려받을 이야기를 할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다들 앉아라.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물러서려 했지만 제가 같이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게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진정으로 이 가게를 걱정했는지.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 말의 방향이 그들의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나 봅니다. 아버지, 그때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순간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은 숨을 내쉰 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온 이 가게의 운명이 달린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 가게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순간 가게 안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민석이와 수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있는데 왜 준호 씨에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제분들이 계신데. 민석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이미 굳건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야. 30년 동안 내가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아온 내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이 가게를 지켰는지 너희도 잘 알고 있을 거다. 돈을 버는 게 다가 아니야. 진정성을 가지고 음식을 대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 씨에게 배워서라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가게를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게에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내가 이 가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지켜줄 거라 믿는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아내와 함께 이 가게를 시작하던 그날의 저녁 노을과 똑같았습니다. 자식들의 반발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셌습니다. 특히 민석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이럴 순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에게 가게를 주실 수 있나요? 수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효심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제발요. 오빠도 이제 정신 차렸잖아요.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정말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자제분들과 함께 그때였습니다. 민석이가 갑자기 준호에게 달려들어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이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 마음을 훔쳐서 가게를 가로채려고 했던 거죠? 순간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준호가 이 가게를 위해 바친 10년의 시간을 넌 이해할 수 있겠니? 가게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이는 준호의 옷깃을 놓았지만 여전히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는 그들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자식들의 격앙된 반응을 지켜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제 결심을 분명히 해야 할 때였습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구나. 이 가게의 육수는 몇 시간을 끓여야 하는지, 우리 단골 손님들의 이름은 몇 명이나 아는지. 민석이와 수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 가게를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10년 동안 준호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에 육수를 끓였다.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 한 분 한 분의 취향을 기억하고 음식 알레르기까지 챙겼지. 아이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닫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부터 배우면 되잖아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게를 물려준다는 건 단순히 권리를 넘기는 게 아닙니다. 30년의 세월, 우리 가게의 역사, 손님들과의 신뢰,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준호가 보여준 진심은 피로 이어진 관계로도 만들 수 없는 거였다. 제 말이 끝나자 가게 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고 수연이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해둘 게 있다. 이 집도 준호에게 주기로 했다. 이 말에 자식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꼭 자식에게만 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사장님, 저는 그렇게까지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있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가 혼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아들이었는지 알겠어요. 민석이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반성하는 아들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게를 그저 재산으로만 봤어요. 아버지의 3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쓰러졌을 때 병원을 찾지 않은 것도, 그동안 가게 일을 돕지 않은 것도 모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연이도 며칠 뒤에 찾아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가 10년 동안 보여준 진심을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식들의 뒤늦은 깨달음을 보며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준호 형처럼 진심을 다해 살고 싶어요. 제가 늦게나마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주말마다 가게에 들러 식사를 하고 준호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변함없이 가게를 지켰고, 자식들은 그런 준호를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는 그들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민석 씨가 일찍 와서 육수 끓이는 걸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와 준호와 민석이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늦게나마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가게의 대표가 되어 더욱 열심히 일했고, 민석이와 수연이도 자주 가게를 찾았습니다. 특히 민석이는 주말마다 와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준호 형이 왜 그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육수를 끓였는지. 어느 날 민석이가 처음으로 직접 만든 요리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처럼 서툴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우리 오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집에서도 요리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찾지도 않던 가게에 이제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자랑을 합니다. 이모, 우리 가게 자장면이 최고죠? 이건 다 준호 삼촌이랑 우리 오빠가 정성 들여 만든 거예요. 준호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가게를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민석이가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이제는 아드님이 제 오른팔이 되어주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가게는 더욱 번창했고 우리 가족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합니다. 민석이는 준호에게서 요리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성실함과 진심도 함께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도 주말이면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섭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30년 전 아내와 함께 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처럼 따뜻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에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족 모두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또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민석이는 준호에게서 2년간 진지하게 요리를 배운 끝에 드디어 자신만의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제 가게를 열어보려고 해요. 2년 동안 준호 형에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민석이가 선택한 곳은 우리 가게에서 1시간 거리의 신도시였습니다. 새로 개발된 지역이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 형이 가르쳐준 대로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다하면서. 민석이의 가게 오픈 날, 우리 모두는 그곳에 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준호도 일찍 문을 닫고 함께 갔습니다. 형, 우리 가게 이름을 상운반점이라고 지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따서. 민석이의 가게는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잘 되었습니다. 새로운 동네였지만 하나둘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민석이만의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준호에게 배운 기본을 바탕으로 젊은 손님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매달 한 번씩 준호는 민석이의 가게에 가서 조언을 해주었고 민석이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스승과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진정한 요리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저는 두 가게를 오가며 지켜봅니다. 준호의 가게에는 30년 전통의 맛이, 민석이의 가게에는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각자의 색깔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진심 어린 관계가
피보다 더 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우리는 여전히 다 같이 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게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정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피보다도 돈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준호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결같은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 그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이해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곁에도 이런 진심 어린 인연이 있을지 모릅니다. 피보다 진한 그 마음을 부디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상우님의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